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철입니다. 제가 순서가 빨라서 두 번째인데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의혹을 제기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모든 공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께서는 아마 질의답변 과정에서 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국민을 보고 평상심 잃지 마시고 차분하게 설명할 거 설명하시고 또 온당한 질책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모두반에서 그런 말씀하셔서 좀 다행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최두영이라는 스폰서 기업인과 김태우라는 특한 반원입니다. 두 분 간의 통화 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좀 빨리 넘겨주세요. 롯데하고 김일성이 관계를 파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다음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보세요. 예, 저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최두영이라는 기업가와 김태우 특감반원 간의 대화 중에 뭔가 딜을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이 나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는 맥락을 보면 최두영이라는 분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제공해서 뭔가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딜이 오간 것처럼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해야 됩니까? 기가 찹니다. 저는 김태우 사건의 본질을 3B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장사를 삼았던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정치적 비토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비리 기업인, 비리 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제,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난 11월 14일에 김태우가 검찰에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검의 징계 절차가 11월 30일에 시작된 거 맞죠? 그런데 김태우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폭로를 시작한 게 12월 14일입니다.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죠. 그야말로 의인이라면, 공익 제보자라면 왜 2주라는 이 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로 2주 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폭로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누군가 협의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봅니다. 자, 김태우는 MB정부 때 청와대 들어갔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았죠? 특감 반원 중에 유일하게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소문은 뭐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문은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소문이 도냐 하면 이중희 비서관과 김태우 특감반원의 부친끼리 아는 사이다. 군의 군무원인가요?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고 김태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희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부대 부사관으로 근무해서 상당히 절친한 사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죠? 아직 그 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실은 최근 확인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제가 적폐 세력이 이 사람을 비유하는 이유가 반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우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석동현 변호사
특정 정당에 몸담고 있는 분이고 또 김태우가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수석과 동기라고 합니다. 왜 제가 동기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조국 수석이 해관고 동무이라는 이유로 비리기업위원회 추천을 받았다. 이런 가설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 3자 결탁, 심하게 말하면 저는 3자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3자 야합에 대한 정치가 뭐냐? 뒤집어 씌우기 정치입니다. 고상하게 영어로 얘기하면 블레임 정치라고 말하는데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범법자냐 비의자냐 상관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폭로를 합니다. 그것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까이 있는 분들과 관계된 것이면 더 좋습니다. 뭔가 이상한 폭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비토 세력이 개입해서 부풀리기를 하고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대상, 지금으로 보면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3비 커넥션에 의한 이른바 블레임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로 치면요, 사화입니다, 사화. 이상한 사람이 상소를 하고 반대 세력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일제히 또 문제 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숙청하고 정권을 바꾸는 사화 정치에 저는 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조국 수석은 이 구체제에 크게 역행하는 대역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일에 앞장선 죄가 있습니다.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입니다. 왜 공격받는지 아시겠습니까?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이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출신 경기 평택시 을 출신 유이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국 수석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인데요. 네. 어떻게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이 사태에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아주 큽니다. 그 송구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민정수석실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수용해서 이 네. 사태를 정확히 수습하는 것이 정확히 책임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뭐 불리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면 뭐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석님은 그 스폰서 건설업자라고 불리우는 최두영 씨와는 아시는 사이입니까? 일면식도 없고 어떠한 연락도 없고 직접 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이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네네. 그분이 제가 졸업한 해광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 발생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분과 수석님 사이에 어떤 메신저가 있고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하고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그 역시 말씀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두영 씨란 분과 저는 연락을 서로 주고받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 발표된 대검 감찰 결과를 보니까요, 이 최두영 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태우 수사관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김태우 수사관에게 받은 프로필을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청탁 시점이 2017년 5월에서 6월 사이고 김태우 수사관의 채용 시점이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김태우 수사관이 최두영 씨한테 부탁을 하고 최두영 씨가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정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특감반원들을 모집할 때 네, 사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네, 법무부의 추천 명단에 기초해서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면접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김태우 행정요원도 법무부가 제출한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두영이라는 이름은 뭐 있지도 않았고 그 이후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을 직접 면접하신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채용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김태우 수사관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 과정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대면해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뭐 대면 보고 받은 적 전혀 없고요. 네. 그 반부패 비서관실과 총 한 2회 또는 3회 회식을 할 때 점심 때 점심을 같이 먹었을 때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시지 뭐 직접적인 기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별감찰 반원들이 다 그 점심 식사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김태우 행정요원 역시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수석님께서는 그 감찰 결과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최두영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그 부탁을 했다는 그 민간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문제는 저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알려면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거 아닙니까? 수석님께서는? 지금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민간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감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최두영 씨와 또는 김태우 씨와 이 민간인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는 현재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 사건이 대장되고 있으므로 수사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 이상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인사청탁은 했고 그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 근데 수석님과 관련된 이게 의혹의 핵심인 것이고 알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상이 민간인이라서 그 검찰이 감찰 결과는 발표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석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감찰본부에 연락을 해서 감찰 내용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제가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대검 감찰 결과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이고 공적으로요.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그 제3자가 드러나고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든 활동이건 다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과 그래서 최두영을 그 수석님께서 직접 확인해서 밝힐 의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저희 업무 범위를 알겠습니다. 넘어서는 일입니다. 예.